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은 후반기에 돌입한 독일 총선거 9월 26일이면 이제 독일에 총선거가 실시되고 그 결과로 새로운 총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간의 16년간의 앙겔라 메켈 체제가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체제가 형성될 지금 그 찰나에 와 있습니다. 제가 왜 후반전이냐? 제가 축구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축구 경기에서 전반전 경우는 서로가 상대방의 그 전력을 이제 탐색을 하고 그 후반전에 결정타를 보통 넣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독일 총선거를 보아도 그런 양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동안은 주로 이제 앞으로 총리 후보자가 될 세 분, 그 인물에 대한 평들이 많이 나오고 또 누가 무엇을 하고 누가 어떤 앞으로의 장래가 있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주로 세 명인데요. 기민당의 라셰트, 3인당의 숄츠, 지금 재무장관도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아주 특색적인 것이 40대의 녹색당의 베아복, 40세예요. 이 세 사람이 지금 후보로 지금 나오고 지금 활발히 선거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됐어요. 앞으로 3주면 이제 결정이 날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가 독일 선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독일의 선거제도, 독일은 의원 내각제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을 직접 뽑지 않고 국민이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독일 전체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여기는 보통 의회라고 하는데 의회에서 모여서 총리를 이제 뽑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것도 같지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보다 민주주의의 광범위한 의미에서 바람직한 점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이 세 사람이 앞으로 각 직전을 벌이게 됐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만약에 오늘이 일요일인데 만약에 오늘 선거를 치른다면은 정당별로 어떤 정당이 얼마나 없겠냐는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기민 기사당이 20%, 3인당이 25%, 그 다음에 대한당이 12%, 자민당이 13%, 그 다음에 좌파 6%, 그 다음에 녹색당이 16% 이렇게 나왔어요. 그동안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인당이 15% 정도밖에 얻지 못했어요. 근데 지금 거의 10%나 플러스가 돼가지고 25%. 그 반면에 7%나 내려간 기민당의 경우는 오히려 7%나 내려간 상태였어. 그리고 녹색당도 20%에서 마이너스 3%로 내려가서 지금 16%의 지지율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정당 간의 중요한 테마를 잠깐 얘기를 해보면은 그동안 우리 자연재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기후보호, 사회정의, 코로나 문제, 난민 문제, 앞으로의 경제 문제, 또 여러 가지 연구 문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시대적 조건에 맞게 기후를 잘 보호하면서 경제 발전도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쟁점 사항인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정치에는 이제 우와 좌와가 크게 나눠주는데 주로 좌편향적으로 간 사람들은 국가에서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를 많이 하자. 뭐 이런 경제 정책을 쓰고, 물론 기후보호도 우선적으로 이제 하다. 그냥 우파 진영에 속하는 정당들은 대체로 경제 활성화를 국가의 빚을 지면서까지 할 것이 아니고 세금을 댈 수 있으면 낮추고 또 이번 여러 가지 그 부유세도 좀 낮추고 이 경제인들의 활성화를 돕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갖다가 좀 낮춰야 되지 않냐.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경제인들을 토대로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면에서 크게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잘 조합하느냐가 쟁점 문제가 되지 않겠나. 난민 문제가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관계로 또다시 옛날처럼 2015년처럼 무조건 많이 받아들이는 그런 문제가 또다시 되지 않냐 하는 의미에서 지금 독일도 그렇고 EU 내에서도 그렇고 과거에 앙겔라 메르켈이 추진했던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Wir schaffen das. 이제 그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난민 문제 해결도 깊이 상의하고 2015년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크게 좌다 우다 이런 정당 간의 큰 쟁점은 어떻게 하면 기후변화도 살리고 경제 활성화도 살리냐. 여기에 초점이 맞추지 않겠는가. 이 좌로 나가는 이 사람들 경우는 국가의 재정에 축이 나더라도 빚을 지더라도 적극적인 국가에 의한 투자계 이런 걸 주장하는가 하면 우측에 속하는 제 정당들은 그게 아니고 독일이 나온 전통적인 시장경제체제 또 독일이 나온 이런 중소기업 육성정책 또 다이나믹한 이런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극복해야 되지 않냐. 이런 가운데서 이번에 선거 결과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 면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앞으로 전 세계가 당면한 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어떤 정당이 나와서 기후보호 면도 살리고 또 이 경제 활성화도 같이 할 수 있느냐 이 두 측을 어떻게 잘 균형화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점에서 결정이 돼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볼 때는 기민당, 기사당이 주로 경제인들을 통한 적극적인 그 다이나믹한 경제 정책을 취하려고 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빚을 지지 않고 이것이 더 바람직하느냐. 그러면서도 기후보호적인 정책도 같이 어울리니까. 그와 반면에 좌측에 있는 정부들은 그 반대로 빚을 지더라도 국가 차원에서 투자를 돼야 되지 않냐.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나라마다 그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의 그 발전을 토대로 했을 때 어떤 나라는 이것이 맞겠다, 어떤 나라는 이것이 맞겠다 하는 것이 측정이 된다고 봅니다. 독일처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가 그 발달한 이런 사회에서는 이 환경 보호와 이 경제 활성화를 균형화하는 정책을 통해서 기후 중립적 산업 국가를 만들어보자. 기후 중립적 산업 국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 사실 제가 가만 보면은 지금 EU 27개국으로 형성되는 EU 국가가 앞으로 살기 위해서도 지금 그 예산의 4분의 1을 독일이 전부 지불하는데요. 독일이 경제가 활성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EU도 같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독일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은 EU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어떤 정당 간의 연정이 앞으로의 독일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역시 이 기민기사당과 녹색당, 자민당의 연정으로 기후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방향이 또 EU도 살릴 수 있는 방향이 오르지 않겠나. 그렇지 않고 좌편향적으로 기본임금을 최저임금을 올리겠다. 또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돈을 빌리겠다. 빚을 지겠다. 그러면서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나라의 수준에 맞춰 볼 때, 이 기민기사당과 오히려 녹색당이 합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여기는 다당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 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정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지금 세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3인당, 녹색당, 좌파 정당. 이것은 지금 건전한 뜻을 가진 사람 경우는 절대 이것을 환영은 안 하고 가장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3인당, 녹색당, 또 좌파 정당, 모두가 좌파적인 성격을 가진 정당이 하나가 될 때는 과연 이 사람들이 추진하는 그 정책으로 과연 경제를 살리고 또는 기후보호를 살릴 수 있을까? 굉장히 저는 어렵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독일을 앞으로 건전하게 살리려면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3인당과 녹색당, 그리고 이제 자민당 간의 이런 소위 안펠 연정이라 하는데요. 이것이 앞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여기서 잘하면 지금 재무장관에 있는 숄츠, 3인당계의 숄츠가 총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녹색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녹색당이 3인당보다는 기민당, 기사당으로 가자 해서 이 기민당, 기사당과 녹색당과 자민당이 합류를 하게 되면은 녹색당과 기민당 간에 조금 전에 얘기한 산업화와 기후보호 간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저는 맞이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녹색당이 주장하는 면에서 좀 양보하고 이 기민당이 주장하는 것에서 양보하면서 기후 중립적 산업화 국가를 이룰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굉장히 이번의 선거의 특징은 녹색당이 두드러지게 인기도 많이 올라가고 또 그 후보자로 있는 베아복 여사가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주로 이제 우리나라를 말하면 230 세대를 그냥 전부 지금 거의 휩쓸고 있지 않나 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 베아복이라는 그 여사는 함부르크 대학에서 정치학을 공부하고 런던 대학에서 이제 국제법을 이제 공부했는데, 저는 그 베아복이 그 함부르크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는데, 우리나라식으로 제가 그 내 후배되네. 근데 이제 베아복이 영국에 가서 이제 런던 스쿨 유니버시티 가가지고 국제법을 전공해서 하고 세계 그 질서를 유지하는데 국제법의 역할이 크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녹색당에 있는 당원 중에도 그 안에서는 좀 우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베아복은 철저히 자기가 집권해도 나토에서는 탈퇴 안 하겠다 그런 거예요. 나토에서는 탈퇴 안 하겠다. 나토를 꼭 지키려고 하는, 그 우측에서 주장하는 그 못지않게 지키려고 하는 그 확신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쪽에 여기 독일의 그 좌파 링케 혹은 레프트라는 당의 경우는 그들의 프로그램 보면은 자기들이 집권하게 되면은 나토에서 나토 해체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베아복하고 여기 좌파 레프트 파티하고는 완전히 이제 격을 갖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기민당, 기사당과 녹색당 또 거기다 자민당까지 합류하면은
이 녹색 문제도 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고 또 동시에 경제도 살리면서 또 독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유럽연합도 살릴 수 있는, 비록 기민당을 지금까지 이끌은 앙겔라 메르켈의 16년 체제가 지금 점점 물러간다 하더라도 코로나라는 특별한 이 사태, 이거 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제가 볼 때는 기민기사당 녹색당의 합류가 독일, 유럽 전체를 위해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전 세계적으로 처한 그 상황에 따라 어떻게 두 문제를 해결하냐 하는 하나의 교훈적인 하나의 그 본보기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도 지금 앞으로 뭐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한다면 우리나라 경우도 이 좌파 정당 가지고는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 살리기가 힘들다고 저는 봅니다. 또 안보도 거의 해체된 상태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국민의힘 기타 이 야당들이 합류를 해서 우리 수준에 맞게 기후보호와 산업화를 위한 기후 중립적 산업화를 우리도 독일의 지금 독일의 그와 같은 경우가 일어났을 때 우리도 기후 중립적 산업 국가라는 이런 걸 건설하기 위해서 어디에 어느 정도의 여력이 맞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독일 총선이 우리에게도 굉장한 그 교훈이 되지 않겠나. 근데 그동안 16년간을 거의 이제 그 대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자민당하고도 했습니다만은 이제 3인당도 그렇고 기민당도 그렇고 현재 3인당과는 결코 이제 연정을 안 한다. 그건 확실한 하나의 사실로 지금 되어 있어요. 여타 정당들과의 연정에서 얼마나 정치 기술이 필요하고 나아가서는 정치 예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독일의 이 정치 현황을 보면서 참 선거 전도 그렇고 선거 후에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확립된 그 안에서 페어플레이를 하는 걸 보면서 거의 지금 독일 정치는 하나의 정치도 하나의 예술화가 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습니다만은 상권 분립이 해체되고 언론의 자유가 파괴되고, 이거는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 기본 정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질 때 지고 이길 때 이길 수 있다는, 그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다는, 또 지금 졌지만 그 다음에 이길 수 있다는, 왜 페어플레이를 못합니까? 예?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고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왜 페어플레이를 못해요? 축구처럼 왜 페어플레이를 못합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그동안 산업화도 됐고 많은 민주주의 교육도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도 잘만 하면은 얼마든지 페어플레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겠어요? 제발 페어플레이 하면서 저도 정당해지고 이겨도 정당하게 이기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말은 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